수마트라의 어느 섬, 한 남자가 자신의 가이드와 함께 원주민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로 만든 저 우리 안에 뭔가 위험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원주민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겨우겨우 차에 올라탄 남자. 하지만 차가 흔들리면서 원숭이에게 물리고만 해요. 이걸 본 가이드가 신가야 라는 말을 외치자마자 같은 일행이었던 운전사가 차를 멈춥니다. 약 대신에 칼을 들고 그 남자의 손을 잘라버리는 가이드. 이내 그들은 그 남자를 결국 죽여버리고야 맙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서 결국 원숭이는 넘겨버리는 그들. 원숭이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 결국 뉴질랜드로 도착하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잡화점을 운영하는 파퀴타. 그녀는 자신의 상점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로저에게 남몰래 짝사랑을 하는 중입니다. 로저의 표정을 보니 왠지 그도 그녀가 싫지 않은 표정이네요. 집시 출신인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의 사랑을 위해 카드를 이용한 점을 봐주게 됩니다. 하지만 점괘는 파퀴타의 운명은 로저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한참 집중하는 중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비스켓을 꺼내는 중에 물건을 엎어버린 남자 라이놀.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의 첫 만남에서 할머니가 말한 운명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파퀴타는 그가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하죠. 라이놀은 자신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일찍 아버지를 여인 그는 나이를 먹고 나서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쌓인 채 살고 있죠. 어머니의 명령으로 정원에 잔디깎기를 하던 중 파퀴타가 주문한 물건의 배달을 오게 됩니다. 평생 여자라곤 어머니밖에 모르던 라이놀. 그는 얼떨결에 파퀴타와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그의 어머니 베라가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죠. 이 둘의 데이트 장소에 몰래 쫓아온 베라. 그녀는 수마트라 섬에서 데려온 원숭이에게 팔을 물리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생긴 게 아무리 봐도 원숭이가 아닌데. 자신의 어머니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라이놀. 결국 데이트 중간에 베라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베라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말투가 어눌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퀴타의 개를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이젠 집으로 찾아온 간호사까지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공격하는 베라.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껏 장례식을 치르고 묻었더니 시비를 걸던 양아치들이 공격받아 좀비가 되고 이젠 마을 신부님까지 좀비가 되어버리네요. 하지만 라이놀의 고생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마 호러영화 매니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좀비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네요. 사실 이 영화는 스토리만 놓고 보면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편이에요. 파퀴타와 라이놀의 첫 만남의 경우가 그렇죠. 분명 로저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예언으로 순식간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얼렁뚱땅 넘기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이 영화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B급 영화의 감성을 극대화시켜서 상쇄시킵니다. 기본 베이스는 좀비 영화이다 보니 옛날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의 고어씬은 지금 봐도 기본 이상은 우습게 넘기는 수준이에요. 감독이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영화의 고어씬은 하나하나가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신체 훼손과 장기 자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찍은 걸까 싶은 장면들이 중반부 이후부터 아주 사람 혼을 빼놓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그저 생각 없이 잔인한 장면만 나열해놓는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의 짚는목은 그 속에 숨어있는 유머에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철저한 B급 영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성령으로 좀비를 때려잡는 신부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언데드에겐 물리 속성의 성령이 직방이죠. 라이놀의 삼촌 역시 하는 짓은 빌런이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활약을 펼쳐 보입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이렇게 피와 살점이 날아다녀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웃음을 생산해내는, 즉 스플래터의 교과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의외로 이 영화에는 오마주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걸작 사이코에 대한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에게 종속당한 채 휘둘리는 주인공의 모습은 사이코와 닮았으며 결정적으로 라이놀과 베라가 사는 집의 모습은 영화 사이코의 배경이 되는 모텔과 판박이에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자신이 아버지의 경쟁자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라이놀은 반대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휘둘리기 바쁘죠. 영화 후반에 밝혀지는 진실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그가 아버지가 없음에도 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건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어머니에게 대항이 아닌 복종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잔디깎기로 좀비들을 쓸어버리는 영화가 흔한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현란한 고어와 함께 유쾌한 웃음을 원한다면 이 영화를 반드시 감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